오늘의 쏙쏙경제입니다. 최근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됐던 IT 수출주가 크게 조정받으면서 차익 실현을 통해 비중을 줄여나가는 보수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감세 정책이 실현돼야 다시 수출주 주도의 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잠시 후 증시 쏙쏙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면서 삼성그룹은 최순실 씨에 대한 추가 지원과 삼성물산 합병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 특화 뉴스 쏙쏙경제입니다. 정병진 앵커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쏙쏙경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전해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국내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2070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인 코스닥도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달러화 가치의 강보합 기조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지난 한 주 증시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면 좋을지 알려드리는 증시 쏙쏙입니다.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증시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기업 실적의 호조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인하 예고 발언에 대해서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었던 것은 미국의 S&P 500 지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안 발표 예고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유럽 증시 역시도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모습들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업 실적 호조가 이를 상쇄해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외 리스크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둔화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금융주와 또 통신주는 조금 상승했지만 무엇보다도 의료 정밀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등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조금의 박스권에 갇히진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지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놀랄만한 수준의 세금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이런 예고가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번 26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2018년도 예산안 마감에 맞춰서 어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투영이 되고 있는데요. 재정 지출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로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양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네.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러한 추정치가 좀 하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어느 쪽으로 향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쪽.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소재와 산업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금주에 있어서는 옐런 의장의 의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독일에서는 4분기 잠정 GDP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면서 약간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가져가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T 업종 등의 수출주 조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향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장에서도 IT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았죠. 네. 그래서 2월 달 들어서 증시의 향방 가늠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4분기에 대해서는 기업 실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1월 달, 올해 1분기에 대해서 또 기업 실적을 좀 기대해 봐야 될 텐데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서 1월 달에 죄송합니다. 1분기에 기업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의 향방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업종들을 좀 지금 중심적으로 환매가 차익 실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중국에서의 수요 성장이 둔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의 투자 설비 자체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IT 업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려면 어떠한 것들이 변수로 작용을 할까를 봤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감세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기업 이익률이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 성장률이 타 국가 대비 더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들을 과거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감세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IT 기술주였던 쪽에 대한 재매수 시점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감세 정책이 얼만큼 실현되냐에 따라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최근 수출주 등의 주도 업종 조정이 나오면서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통업에 대한 증권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통업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이쪽으로 주도주가 변하는 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보실 만큼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날 발표를 한 것에 따르면 1월 소비자 심리지수 자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소비자들께서 체감하는 지수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통업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참고로 봤었을 때는 편의점이나 홈쇼핑 그리고 PB 브랜드의 강점을 가진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상승세를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할인점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좀 안정권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신사업 성장이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4월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9개 품목의 노브랜드 제품을 선보였었는데 네. 불과 9개로 시작했었던 것이 작년에는 약 1,000개의 품목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성장세를 뒷받침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여줬었던 홈쇼핑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CJ 홈쇼핑 같은 기업이 지금 가장 대표가 되고 있는데요. 상품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외형 성장을 이뤄내고 또 당사 같은 경우는 당사만 판매하는 단독 상품 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미 검증된 제품들을 좀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내놓겠다라는 컨셉을 정착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네.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인 가구의 그 추세와 맞물려서 그 고수익, 그러니까는 영업이익률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팽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성비를 추구하겠다라는 소비자의 그 욕구를 잘 맞춰준 기업들이 네. 이러한 변화에 좀 앞장서서 기업 이익까지도 올려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은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간략하게 장도 말해 주시죠. 앞에서 이제 저희가 좀 짚어봤었던 거와 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IT 업종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일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낙폭이 좀 컸었던 음식료주나 유통업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좀 시가총액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주가 오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내수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도주가 변했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과 함께 증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삼성은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다시 소환되면서 1차 소환 때보다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혹을 적극 해명하면서도 특검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2일 만에 다시 특검에 소환되자 삼성의 심장부인 서초 사옥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던 삼성 관계자들 역시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사적인 이런 것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특검에 출석하면서 1차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의혹 확산을 용인해선 영장 재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진실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 부회장 재소환을 앞두고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순실 지원을 부탁한 사람은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독대에서 특종인을 거론해 지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30억 원짜리 말을 지원했다는 의혹에는 최순실에게 추가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도움을 줬다는 논란에 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래전략실 등 수뇌부도 1차 때와는 달리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특검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영장 기각 후 4주에 걸쳐 보강조사를 해온 만큼 영장 재청구와 최악의 경우 구속으로 이어지면 미래전략실 폐지와 정기임원 인사, 그리고 신사업 추진 등 모든 일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달여 만에 재연된 특검과 삼성의 법리 공방과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병용입니다. 밸런타인데이가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초콜릿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키덜트, 즉 아이와 같은 감성이나 취향을 가진 어른을 노린 각종 캐릭터를 앞세운 공략이 눈에 띕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키마우스와 스누피, 게임 포켓몬고로 몸값 오른 피카츄까지 친숙하고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이 초콜릿을 품었습니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편의점마다 큰 인기를 끈 캐릭터들을 앞세운 초콜릿 제품을 내놨습니다. 초콜릿 주 고객인 여성층을 노린 겁니다. 선물 구매 주체인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저격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적용했고요. 내부에 모을 수 있는 캐릭터 자석과 또 파우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초콜릿 대신 아이의 캐릭터 인형 자체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자친구를 위해 아이언맨과 배트맨 등 각종 영화 캐릭터 피규어를 선물하려는 여성도 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피규어 사러 왔고요. 남자친구 발렌타인 선물로. 근데 미리 사주려고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량이 별로 없어서 빨리 사려고요. 키덜트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장난감 구매 연령층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매장에서 어른용玩具의 2월 매출은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뛰었고 연간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2~3배 높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미소가 번지는 인기 캐릭터들을 앞세운 마케팅으로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차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미래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지능형 안전기술센터를 신설하고 미국 GM에서 자율자동차 개발을 주도한 이진우 박사를 영입해 이 조직을 총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신설된 지능형 안전기술센터가 기존 첨단 안전기술 담당 조직과 자율주행 연구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일관된 개발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지난달 친환경 차량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아차의 친환경 차량 판매는 1,795대를 기록해 지난해 1월 630대보다 185% 증가했습니다.
LG전자는 조만간 공개하는 새 전략 스마트폰 G6에 고성능 오디오 칩셋 제조사 ESS사의 쿼드 DAC를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DAC는 디지털 음향 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음향 신호로 바꾸는 장치로 스마트폰에는 칩 형태로 들어갑니다. LG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경우 DAC가 1개인 싱글 DAC를 사용하지만 DAC가 4개인 쿼드 DAC는 싱글 DAC와 비교해 잡음을 최고 50%까지 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앞두고 기존의 틀과 다른 새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캘러웨이 골프는 기존의 드라이버는 헤드안이 비어 있었지만 각각 3g짜리 2개의 티타늄 바를 넣어 비거리와 방향성을 크게 개선한 신형 드라이버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드 위에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축구공 무늬 패턴을 적용한 크롬 소프트볼도 내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방문 판매원들로 꾸려진 자원봉사단이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단 10여 명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코르도바에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미혼모 여성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시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